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독일인 옥낙안이 본 근대 조선인의 삶과 내면이라는 부제가 붙은 조선 지극히 아름다운 나라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옥낙안은 안드레 에카르트라는 이름의 독일 출신 가톨릭 신부로 언어학자이자 미술사학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10년 전인 1909년 이 베네딕트 교단의 신부로 우리나라에 파견되어서 20년 동안 조선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는 경성제국대학에서 언어학과 미술사를 가르쳤습니다. 이분의 책에 주목하는 이유는 근대 조선의 역사 중에서도 왕이나 통치 권력을 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백성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관찰한 것과 또 외부인의 눈으로 본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입니다. 옥낙안 신부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이탈리아의 제노아에서 대형 전기선을 타고 42일간의 항해 끝에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조선에 거주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우리말을 배우면서 풍속을 익히고 선교 활동 외에도 우리의 문화와 역사, 미술과 음악을 연구하여서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그가 20년간의 한국 생활을 돌아보며 쓴 회고록이자 동시에 체험기입니다. 그는 조선 사람의 일부를 옛날 중앙아시아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조선반도 북쪽에 자리 잡은 아리안 인도 게르만족의 한 분파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평양과 해주에서 고구려 고분을 발굴하고 유물들을 복원한 자신의 경험이었습니다. 그가 고구려 고분의 어두운 지하 묘실로 들어갔을 때 고대 이집트에서 유래한 것과 같은 기둥과 선의 장식을 발견하고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를 회상했다고 합니다. 고분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집트 피라미드의 묘실을 연상시켰다. 이런 건축 형태는 지금도 아프가니스탄과 그 주변 국가들에서 특히 농가에서까지 볼 수 있으며 아마도 그곳에서 유래했으리라 생각된다. 여하튼 중국에는 이런 형태가 없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술사학자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 미술의 불화에 나타난 배열과 구성, 그 마무리에서 투르크족의 땅이었던 중앙아시아 투르키스탄의 영향을 발견합니다. 또 도자기 받침, 그릇, 항아리 장식에서는 이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무엇보다 이런 요소는 의복과 신발에 강하게 스며 있다고 합니다. 투르키스탄 발굴대에는 당시의 조선 사람이 신는 것과 똑같은 발가락 부분이 드러나는 집신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평양 부근에 있던 낭낭의 고분 발급에도 참가해서 제작 연도가 적힌 명문 토기들을 수습하였는데 그 토기들은 중국 내륙 지방인 서촨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로 미루어서 제물포의 지금 이름인 인천도 서촨 사람들의 옛 정착지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 조선인 가운데는 이 파란 눈과 금발을 한 사람들이 시골 곳곳에 살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 현상 역시 기원전 2000년경에 있었던 인도 게르만족의 이동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을 끈 것은 무엇보다도 조선의 고가구들이었습니다. 이 갈색의 3단 자개농의 만듦새의 정교함과 농에 붙어있는 황동과 백동 장석 그리고 무늬를 새긴 자물쇠를 보는 순간 그 견고한 지지감에 일종의 평온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술과 예술품에서 그 창작자의 성격을 알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벌써 이곳에서 조선민족의 균형 잡히고 조용하고 소박한 일면을 접한 셈이었다. 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거나 과장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 과도한 장식도 없었다. 이는 내가 조선민족과 더불어 살았던 세월 동안 매번 확인한 사실이다. 라고 조선의 예술품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있어서도 그가 본 강변의 정자는 그 구조물 전체에 못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고
오직 짜맞춤 기법으로만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자에 대해서 그는 이런 건축 양식은 유럽의 어느 건축가라도 감탄했을 것이다 라는 소회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선에 있었던 기간 동안 이 일본인들의 달그락거리는 게다 소리와는 너무나 다르게 집신을 신고 소리 없이 나타나는 조선인들에게 감탄하면서 사람들은 말할 때조차 눈에 띄지 않고 신중하고 조용하게 말한다. 조선인들이 싸우는 소리도 듣기 힘들다. 서구 여행객의 시선을 끄는 이 두드러진 고요함이 어쩌면 그 많은 여행기 작가들로 하여금 조선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부르게 한 요인일 것이다 라는 해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루는 비가 온 뒤 강둑 위에 쭉 늘어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시는 중이십니까? 라고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구경합니다. 그는 자연의 형태와 색깔에 몰입하는 이 조선인들의 행동이 내면으로 향하는 그들의 사려 깊은 본성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를 나는 다른 민족에게서는 경험하지 못했고 그 비슷한 것을 본 적도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을 방문했을 때 사스마 도해촌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언어와 복장은 이미 일본인으로 변해 있었지만 그 얼굴과 큰 몸집, 위험 있는 행동 거지를 보고 그들이 한때 조선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언어학자였기 때문에 우리말을 학자로서 연구했는데 똑같은 동사에 여러 경어법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아이에게 말할 때, 친구에게 말할 때, 또 동년배에게 말할 때, 연장자에게 말할 때, 축약형 등 이 5단계로 나누어진 형태들을 연구해서 말하는 상대에 따라 모든 의미가 변하고 이것이 조선말 문법의 독특한 특징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처음에 양반과 이야기할 때 그의 귀에 들린 말은 고맙소였습니다. 이것은 무척 거만하면서도 자비로운 말투지만 양반들과는 최고의 경업만만 써서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그는 나중에야 알았다고 합니다. 그가 금강산에 있는 절을 방문했을 때 한 스님께서 점심을 같이 들자고 초대를 했습니다. 배가 상당히 고팠지만 나는 이 나라 예법대로 사양했다. 그러나 계속된 스님의 권유에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대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밥을 먹던 중 아직 밥그릇을 젓가락으로 다 비우기 전에 주지 스님이 들어와서 역시 많이 잡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앉아도 되느냐고 묻고 이 앉으라는 신부님 말에 자리를 잡고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교양 있는 조선인이 얼마나 예의 바른지를 알리기 위해서이다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 조선인들이 술에 취한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간혹 술에 취하더라도 얼굴이 빨개지거나 싸움을 하는 일은 거의 없고 오히려 자기가 가장 친한 사람을 평소보다 더 친근하게 대하곤 했다고 합니다. 조선을 회고하면서 특히 그가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조선 남녀의 특유의 꼿꼿하고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즉 아시아 다른 민족과는 달리 걸을 때 양발의 각도를 60도 정도 바깥으로 벌리고 걷는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양반걸음이라고 말하는 팔자걸음을 뜻합니다. 이에 비해 일본인들의 종종걸음은 품위가 없고 경박해 보인다고 평가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국경 지방을 여행할 때 주막에서 마침 조선인과 중국인, 이렇게 3명이 한 방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친교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루를 열어서 두 사람에게 정중하게 식량을 건넸는데 중국인과 조선인은 거의 동시에 셰셰,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조선인은 고마워하면서도 사양하는 모습이었고 중국인은 탐욕스럽게 반색을 했다고 합니다. 옥랑한 신부는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조금은 어색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나 결코 비굴하지 않은 공손함,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마음, 협조적인 태도도 조선민족의 두드러진 특성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우리의 모습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외부 시선으로 우리를 보게 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옥낙연 신부가 조선에서 보고 겪은 일들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100년 전 조선사회의 일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약간이나마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조선 사람들의 평화롭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친절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미덕, 술 취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조용한 모습 등은 지금의 우리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은 옥낙연 신부의 조선 지극히 아름다운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